한계를 시험하는 훈련과 끊임없는 도전.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능력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스포츠 과학은 선수들의 메달새까지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소리 없는 스포츠 전쟁의 핵심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스포츠 과학의 경연장이 될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을 향한 열정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주는 스포츠 과학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18년 2월)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인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립니다.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하는 무대를 꿈꾸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참가국에서 3,00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출전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강원도의 설원과 빙판을 배경으로 환희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아시아 올림픽 시대의 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는 설상 7개 종목, 빙상 5개 종목, 슬라이딩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선수들은 15개 세부 종목에 걸린 총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로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올림픽은 오롯이 땀으로 그 결과가 증명되는 현장이지만 모든 선수가 똑같이 준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땀만으로 결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서포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선수들의 99%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결정적 1%의 힘. 그것이 바로 스포츠 과학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인간이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경기를 한다, 퍼포먼스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요소, 생리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들은 이제 운동역학, 또 운동 생리학 또는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세 가지 학문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한 인간 또는 엘리트 선수들의 어떤 기량 향상,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학문이 스포츠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과학적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해 운동 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과학. 물의 저항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전신 수영복부터 장미란 선수의 역도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낸 자세 분석 및 교정 기술, 또 탄력성을 효율적으로 높여주는 육상 운동학까지 스포츠에 과학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신기록 경신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스포츠 성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훈련 방법이 아닌 또는 옛날부터 해오던 측정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사용해서 더 정밀한, 더 세밀한 그리고 더 정확한 어떤 측정,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경기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척박한 운동 환경과 경기용 장비가 많은 동계 스포츠에서 스포츠 과학은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경기 순간순간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을 뒷받침하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스포츠 과학. 한순간의 경기를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스포츠 과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케이트 부츠를 신고 빙판 위에서 기량을 겨루는 동계 스포츠의 대표 종목인 빙상. 그 중에서도 스케이트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여가 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종목이자 빙상 최강국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한 올림픽 대표 효자 종목인데요. 스케이트는 각 종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칙과 트랙 길이 등 그 특성에 따라 크게 3개 종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결승전을 두고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111.12m의 트랙 위에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순위 경쟁으로 끝날 때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록보단 순위로 우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테크닉과 순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세계적인 활약으로 대중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음악에 맞춰 빙판 위를 활주하며 다양한 동작을 통해 기술의 정확도와 표현력을 겨루는 종목이죠. 마지막으론 400m 트랙을 도는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인데요. 인코스와 아웃코스로 나뉜 트랙 위를 순서대로 2명씩 출발. 몸싸움 없이 정해진 라인을 달려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순수 기록 경기입니다. 인코스와 아웃코스에서 각자 출발한 후 정해진 교차 구역에서 서로 코스를 바꾸는 것이 특징이며 스피드를 통한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와 근지구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개별 종목 중 가장 많은 총 14개의 금메달이 걸린 주요 종목으로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하는 빙속 여제 이상화, 매스 스타트 세계 랭킹 1위의 이승훈과 김보름, 또 메달리스트 모태범 등이 출전해 금메달 사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은 단거리와 장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목은 500m, 1000m, 1500까지 단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3000m, 5000m, 1000m까지가 잔거리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 단거리는 초반에 폭발적인 힘을 가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거리는 갖고 있는 힘을 그 기간 안에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들은 그 포인트에 맞춰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마차를 가할 때 가해주지 못하고 거기서 날이 새버리면 또 잃어버리는 거야.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빙판과의 마찰력과 공기 저항을 이기고 최대 스피드를 내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선수들의 체력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지상에서도 하체 근력 강화와 코너링 능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허리와 발목, 무릎 근력 등을 늘리는 이 같은 체력 강화를 통해 타고난 체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스케이트 타기 전에 이제 웜업을 하는데 몸을 풀게 되는데 직선과 코너에서 지상에서 최대한 가까울 수 있는 모방 훈련을 완벽하게 느낌을 갖고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굉장히 스케이트 타기 전에 제일 중요한 동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상 훈련은 실제 경기 시 기술 수행 능력과 바른 동작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편한 각도를 가되 요 각도인데 너는 지금 이렇게 걸려져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초까지 다투는 스피드 경쟁에선 미세한 동작 차이가 큰 기록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얼음 위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력과 힘을 키워주는 지상 훈련은 실제 스케이트를 타고 하는 훈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초반 가속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스타트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몸의 중심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내딛는 스케이트 날의 각도까지 과학적으로 계산해 훈련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에서 100m까지 나갈 때 강한 추진력으로 강한 손동작과 강한 중심 이동으로 넓은 보폭을 써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코너에서 같은 경우에도 500m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 움직임 피치스라고 하는데 그런 피치스를 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더 빠른 추진력으로 한 바퀴에 대한 최고 속도를 내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직선 구간에서는 몸을 최대한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이고 발을 힘차게 흔들며 추진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작은 동작 하나에도 미세한 기록차가 생겨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 구사를 위한 반복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선수가 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해 코치와 선수가 함께 모니터하는데요. 이는 실제 달릴 때의 동작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선수가 보완해야 할 점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이는 영상을 통해 동작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술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술과 동작의 정확도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과학의 주요 서포팅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연구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 키네틱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공학적인 기술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이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되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즉 추진하는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추진력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인체 공학적인 분석 내용은 몸의 각도나 중심 이동 등을 세부적인 시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영상 장비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수가 활주할 때의 동작을 주행 구간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 낮은 자세로 활주하는 동작에서의 최적의 몸의 각도이자 무릎, 엉덩이, 발목으로 이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힘의 연결고리, 키네틱 체인을 찾아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더불어 동작뿐 아니라 이동 경로까지 3차원 영상으로 세세하게 구현해 분석하는 기술적 지원도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선수의 기량을 강화시키고 전술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과학적인 서포팅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수가 어떤 시기에서 스피드를 내는지에 대한 이런 전략 전술적인 부분도 다 이 감독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 플러스 이런 영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보완하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또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미세한 동작도 더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도자의 직관이나 지도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경기력이 좌지우지됐지만 최근에는 지도자의 그런 경험 직관 플러스 이런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디테일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선수의 그런 이 감정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록 단축을 위한 과학적 분석 기술은 선수들이 기본 장착하는 장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 종목에선 얼음과 직접 맞닿아 경기력을 좌우하는 스케이트 날에 그 과학적 기술이 집약돼 있다고 합니다. 400m 트랙을 도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날은 직선 주로가 많기 때문에 일자로 곧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됐고요. 반면 다양한 기술 동작을 구사해야 하는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엔 동작 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둥글고 짧은 날 앞쪽에 톱니 모양의 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의 두께 또한 종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피겨 스케이트의 경우에는 4에서 5mm로 두껍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약 1mm로 매우 얇습니다. 이는 운동 목표에 따라 다르게 조절되어야 하는 얼음과의 마찰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얼음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마찰 계수가 낮아진다는 거는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얼음 표면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찰면을 많이 가져가서 거기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걸로 물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날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긴 날을 가지고 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많이 긁어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죠. 많이 발생한 열이 얼음 표면을 녹여내면서 물을 만드니까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날들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과 얼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 특별 고안된 대표 장비가 바로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화입니다. 스케이트 날이 부츠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스텝을 옮길 때마다 날의 뒷부분이 분리됐다가 다시 붙는 분리형 스케이트인데요. 날이 붙었다 떨어질 때 나는 탁탁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 같다고 해서 클랩 스케이트라고 불립니다. 뒤꿈치를 들어도 날이 빙판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빙판에 힘을 가할 수 있어 속도 유지에 유리하고, 또 날과 얼음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 빗면이 날의 압력으로 효과적으로 녹아 마찰 저항이 감소, 스피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빗면의 마찰 계수는 빙상 경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빙판 저항은 날씨나 온습도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며 연구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제한된 환경에서 장비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스 챔버라는 연구 장비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는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실험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공기 저항이라는 거, 온도, 습도들을 정밀하게 조절하거나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이나 제어가 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제 스케이트 날 같은 경우에 얼음 마찰에 의한 영향만을 저희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측정해가지고 대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이나 아니면 향후에 성능이 더 좋은 스케이트 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게 된 거죠. 정밀하게 가공한 인공 얼음판에서 빙상 장비의 성능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하는 빙상 성능 검증기 아이스 챔버. 온도나 습도 같은 외부 요인을 원하는 대로 조절해 최적의 실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측정 대상인 스케이트 날을 실험용 카트에 장착한 후 얼음 위에서 다양한 속도와 힘으로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속도계로 1m 간격의 각 구간별 속도를 측정해 마찰 계수를 계산하는데요. 스케이트 날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나 속도에 따른 마찰 계수 변화를 파악해 활주 시 속도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마찰에 의한 얼음 표면 온도 변화를 관측해 장비의 성능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특히 컬링에서 얼음을 닦는 장비인 브룸의 패드 성능 판단에 효과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 내내 얼음과 싸워야 하는 것은 빙상 종목뿐 아니라 빙판 위의 F1이라 불리는 슬라이딩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세 종목 모두 썰매를 이용하는 경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봅슬레이는 원통형 썰매에 앉아서 경기를 하고, 납작한 썰매를 이용하는 루지는 누워서 썰매를 탑니다. 반면 스켈레톤은 썰매에 엎드려서 경기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슬라이딩 종목은 내리막의 가속을 이용한 스피드 경쟁인 만큼 가속이 시작되는 스타트 구간과 극심한 중력 가속도를 이겨내야 하는 곡선 주행 구간이 기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봅슬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썰매 무게보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피드 플러스 그 썰매를 밀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워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스켈레톤 종목은 썰매가 많이 무겁지 않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이동 궤적을 그리면서 썰매를 타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코너가 이제 커브가 큰 곳은 4지까지의 이런 동력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코어 근육도 중요하게 되고요. 스타트 구간의 속력이 경기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 특성상 폭발적인 파워로 최대한 빠르게 스타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활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타트 구간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실제 훈련이 쉽지 않은 여름철에는 선수들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근력은 빠른 스타트를 위한 폭발적인 힘의 원천일 뿐 아니라 곡선 구간에서 체중의 5배에 이르는 중력 가속도와 강한 원심력을 버텨내기 위한 기초 체력이 됩니다. 강한 근력을 바탕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하계 훈련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네요. 슬라이딩 종목 중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은 선수들이 스타트 구간을 직접 달려서 가속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 트랙에서 실시되는 구간 속도 측정이 스타트 기록을 단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트랙 위에 속도 측정계를 15m에서 100m까지 구간별로 설치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순간적인 파워와 거리에 따른 기록을 확인하는데요.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속도와 시간을 정밀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체력 프로그램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필드 측정은 이제 기록의 향상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실제로는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스타트 시에 영상 등을 촬영해서 같이 접목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선수들은 실제 경기장에서 마치 실전처럼 연습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슬라이딩 코스에 특수 장비를 설치한 뒤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선수들의 동작과 구간 속도를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평창 훈련 시에 이렇게 측정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구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슬라이딩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트 동작을 자세부터 순간 가속도까지 자세하게 분석하면 가속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썰매 탑승 지점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과 지구력 등 다방면의 신체 능력이 필요한 동계 스포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확한 구사가 어렵기 때문에 체력 증진을 위한 훈련도 여름을 중심으로 매우 중점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 경기에 앞서 자신에게 부족한 체력을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각 선수별로 체계적이고 각별한 지도 관리가 작용되는데요. 여름 내내 흘린 이 땀방울을 밑거름으로 빛나는 기록이 탄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엔 체력 훈련에 첨단 과학의 힘까지 적용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력의 최대 수치를 측정해 근육의 균형도를 파악하고 운동 생리학을 바탕으로 평형성, 민첩성 등을 다양한 전문 장비를 통해 과학적으로 측정하는데요. 이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과 함께 부상을 방지하고
피로도를 낮추는 훈련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빙판이나 설원같이 거친 경기 환경에서 높은 강도의 운동이 이뤄지는 동계 스포츠의 특성상 유산소성 근력을 바탕으로 한 심폐지구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구력이란 쉽게 말해 주어진 강도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어떠한 컨디션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 필수 능력으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유산소성 근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 이산화탄소 생성량 등을 데이터로 취득해 운동 처방을 계획하고 지도할 때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오랫동안 동계나 하계 훈련을 한다든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전후의 측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향상이 되고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를 관찰을 하고 또한 이런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차기 훈련 프로그램에 선수들에 맞는 개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바로 이 실험실에 실험하는 주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스포츠 과학은 훈련 시 착용하는 훈련복 속에서도 작용하며 선수들을 서포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 방지와 근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테이프를 근육에 감싸주는 것처럼 테이핑 효과를 구현한 소재를 통해 훈련복 자체가 적정 강도의 압력으로 근육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근육 서포팅을 통해 근기능을 강화시키고 근육 배열의 이동이나 진동을 줄여 근력 이용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신체 온도 상승을 통해 혈류 속도를 증가시켜 운동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통이나 근피로 누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리커버리 능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운동 능력을 장시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른 근육들보다 이 외측에 잡아주고 있는 근육 라인에 다른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 적외선 온열기기가 조사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생을 시켜서 그 발생된 열이 그 근육과 그다음에 작은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방사 직물을 사용해 만든 훈련복은 근육에 열을 고르게 전달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해당 소재가 사용된 부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의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육에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시켜 근육 뭉침을 방지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육의 기능은 높이고 피로도는 낮춰주는 훈련복 속 과학기술. 미세한 차이가 큰 경기력 차이로 이어지는 스포츠 세계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은 훈련 중에 아주 높은 그 수행 능력을 경험을 해야지 경기 중에서도 그 훌륭한 그 성적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인 훈련복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요소를 더욱더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선수들은 이 높은 경험의 수준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서도 기록 경신에 도움을 줍니다. 훈련복을 입는 순간부터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포츠 과학.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선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듬직하고 스마트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스키와 스노우보드 같이 빙판이 아닌 눈 위에서 그 기량과 스피드를 경쟁하는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진행되는 설상 경기는 알파인 스키, 스키 점프, 바이애슬론 등 총 7개의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인 알파인 스키는 평균 시속 100km에 가까운 빠른 스피드와 대담한 기술 구사를 특징으로 동계 스포츠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종목으로 손꼽힙니다. 설원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기술과 스피드하면 스노우보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부 종목으로는 스피드를 겨루는 알파인과 회전 및 예술성을 채점하는 프리스타일로 나뉩니다. 스케이트에 우리가 많이 아는 스피드 종목,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노보드도 마찬가지로 피겨는 연기 종목이고 스노보드도 연기를 겨루는 하프파이프나 슬로프 스타일이나 비기어 같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연기를 해서 점수를 측정받는 연기 종목이 있고요. 스피드를 겨뤄서 기문을 통과해서 누가 빨리 내려오냐라는 스피드를 겨루는 스피드 계열이 있는데요. 또 스피드 계열에는 보드크로스도 있고 저희가 평행 대회전이라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설원의 서커스라 불리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원통형의 코스를 오르내리며 공중회전과 점프, 착지의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으로 기술, 난이도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싸움이 아닌 경사를 따라 내려오는 스피드 경쟁 종목인 알파인 스노우보드. 기문이 꽂힌 눈 슬로프를 활강해 빨리 내려오는 선수를 가리는 종목인데요. 평균 15에서 30도에 달하는 경사면을 최대 시속 약 140km로 활주하는 만큼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활주를 하면서 빨리 내려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기문을 통과하는 라인을 봅니다. 근데 그 라인이 딱 하나로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눈 상태, 그리고 슬로프의 난이도, 그리고 게이트를 그 시합 코스를 조성하는 사람을 세터라고 합니다. 세팅하는 사람, 세터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그 라인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레이스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게이트에서 약간의 그 직전 게이트에서 밸런스가 살짝 무너졌었고 그래서 이번 게이트에서 이제 알파인 스노우보드는 활주 경로 설정에 따라 기록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강 라인에 대한 영상 분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파인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경기 종목의 특성 때문에 다른 이 레이싱 경기와 달리 이 슬로프의 그 설면의 상태가 아주 이제 급격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인 그런 기술 분석이라든지 동작에 대한 분석보다는 전체 그 레이스를 하는 그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라인 전체 그 슬로프를 어떻게 타고 내려오는지 그 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라인을 어떻게 게이트를 타는 동안 라인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속을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감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종목의 특성상 분석 과정에 쓰이는 영상을 얻기 위해선 첨단 촬영 기술이 필수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에 실시간 속도 측정 기술이 더해지고 일정 시간 동안의 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벌 촬영 기술 등이 활용되며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선수의 활주 라인을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스포츠 과학과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이제 그 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이 활동들 자체가 지금 선수들이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선수들 스스로도 본인의 경기력과
본인의 어떤 연습에 대한 효과 또는 그 연습 내용을 소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그 역량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메달에 직접적인 연결되는 성과는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도 지금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빙판과 설원을 순식간에 가로지르는 스릴 넘치는 속도감과 두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묘기가 특징인 동계 스포츠의 다양한 종목들. 하지만 무한 질주 대신 거친 숨소리와 끈질긴 인내력으로 승부하는 종목인 바이애슬론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다양한 매력과 스포츠 과학으로 똘똘 뭉친 복합 기술 종목이라고 합니다.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와 운동 경기를 뜻하는 애슬론의 합성으로 크로스 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동시에 연결해 실시하는 종목인데요. 긴 거리를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격에서는 힘든 주행 후에 힘든 숨을 빨리 안정화시켜서 정확하게 타겟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 그 다음에 균형 능력, 퇴형성 등의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가 갖춰야 할 장비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바이애슬론. 그 중에서도 노르딕 스키는 알파인용보다 얇고 가벼우며 적은 힘을 들이고도 걷고 뛰기 편하게 만들어져 선수의 기동력과 빠른 경기력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의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필수 기술이 바로 왁싱인데요. 눈의 질, 기온 등의 환경과 선수 컨디션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스키 표면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길에 잘 미끄러지도록 하면서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죠. 또 바이애슬론의 상징인 사격총은 수동 놀이쇠 방식의 22구경 화약 소총으로 그 무게만 해도 최소 3.5kg입니다. 설원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 특성을 고려해 총구로 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등에 맬 수 있도록 특별 개조된 것이라고 하네요. 경기는 크게 개인, 스프린트, 계주, 추적, 단체 출발로 나뉘고 집단 출발과 계주를 제외하곤 추첨이나 전날 경기 성적에 따라 시간차 출발을 합니다. 평지가 아닌 언덕을 빠르게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등판 능력도 몹시 중요한데요. 사격 전후 동일한 코스를 짧게는 3번, 길게는 5번 반복해 주행해야 하므로 심폐지구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크게 유리합니다. 경기는 스키를 신고 일정한 거리를 크로스 컨트리로 주행한 뒤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스키 거리의 주행 시간과 사격의 정확성에 의해 순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승부의 관건은 무엇보다 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전의 경우에는 주행거리 4km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각각 5발씩 총 20발의 사격을 하게 됩니다. 사격 자세는 서서 쏘는 입사, 엎드려 쏘는 복사의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실시하는데요. 사격 성적에 따라 순위가 단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격 능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힘들게 주행한 후 사격을 잘 하려면 첫 발을 쏘기까지의 안정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상위권 선수들의 평균 명중률은 90%에 달한다고 하니
그 체력과 집중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사격 능력은 경기 중간 사격에 실패할 경우 벌칙을 받게 된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별도 마련된 벌칙 코스를 돌거나 전체 기록에 1분이 추가됩니다. 시간 싸움인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끝까지 승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죠. 설원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바이애슬론은 경사지고 긴 코스를 빠르게 주파하기 위해 필요한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등은 물론이고 숨가쁜 상황에서도 표적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집중력과 대담성이 함께 요구되는데요. 튼튼한 신체 능력과 함께 사격 능력, 또 심리적 강인함까지 복합적으로 함께 필요한 종합 능력 필수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체력 능력과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함을 바탕으로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오는 바이애슬론 선수들. 기록이 증명하는 승리를 넘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뤄내며 오늘도 기술과 체력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설원을 달려갑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제 계속 준비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 이제 메달만 따자 했는데 이제 딱 금메달 따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바이애슬론은 결과를 알 수 없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라서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경기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1%의 힘, 스포츠 과학. 최선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든든한 원동력인데요. 과학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더해주는 스포츠 과학의 놀라운 능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탄생될 멋진 승부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